개별 주식 투자. 제가 평소에 ETF 투자를 항상 권해드리다 보니까 많은 구독자분들께서 제가 개별 주식 투자는 하지 않느냐 그런 질문을 많이 해주십니다. 일단 제가 가지고 있는 대표적인 개별 주식은요, 바로 애플이 있는데요. 실제로 애플은 제 포트폴리오의 메인 비중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1000만원 가량의 수익이 났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애플 주식을 예로 한번 들어서 제가 개별 기업 종목을 고를 때 꼭 체크하는 부분들을 여러분들과 공유해드리려고 합니다. 이 항목들은 어쩌면 가장 먼저 고려되어야 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이 재무제표 분석하는 거, 그리고 차트를 분석하는 거, 그런 거에 집중을 하시고 이런 부분들을 간과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 구독자분들은 개별 기업 종목을 사시기 전에 꼭 한번 이 부분들을 체크해 보시길 바랍니다. 나는 이 기업에 대해 얼마나 잘 알고 있는가? 먼저 이 기업이 무엇을 하는 기업인지는 알고 있어야겠죠. 내세우는 핵심 아이템이 뭔지, 또 주 경쟁사는 어딘지, 또 얼마나 수익을 내고, 또 사업 분야가 얼마나 다양한지 그 정도는 알고 계셔야겠죠. 그 다음 고객들의 평판, 이건 당연한 거 아닌가 하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하지만 생각보다 이 기업들이 뭘 하는지 잘 모르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이 주식 고수들끼리만 아는 그런 고급 정보들을 어디서 주워 듣던가, 최근에 이 종목이 핫하다, 이 종목을 사더니 내가 엄청난 수익을 봤다, 그런 소문을 듣고 투자하시는 분들도 적지 않은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예를 들자면 만약에 이 엑슨모빌이라는 회사가 있죠. 이 회사는 석유 회사인데 이 엑슨모빌에 투자하는 분들 중에서 이 석유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있는 분이 얼마나 될지 저는 궁금하거든요. 저는 엄두도 못 낼 그런 종목입니다. 엑슨모빌. 바이러스 때문에 마스크주 사고 제약회사주 사고, 그 기업에 대해서 1도 모르지만 그냥 요즘 뜨는 주식이니까 급등할 때 잘만 타면 대박 나겠지 하고 투자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은 걸로 알아요. 이렇게 해서 잠깐 고수익을 보면 밀죠. 아주 혼미해집니다. 급등의 단맛을 봤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는 자신감이 붙어서 몰빵을 하거든요. 하지만 매번 수익이 날까요? 시장은 계속 급변하는데 호가창을 보면서 샀다 팔았다 샀다 팔았다 하는 게, 그게 과연 대응이 가능할까요? 이 단 한 번의 실수로 깡통을 차게 됩니다. 계속해서 그 늪에 빠져서 헤어나오질 못하죠. 이게 바로 제가 늘 조심해야 된다는 투자의 모습보다는 투기에 가까운 모습입니다. 여러분도 지금 내가 매수 고려 중인 그런 기업들이 있으시다면 내가 이 기업, 그냥 이 분야에 대해서 좀 알고는 있는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평소에 듣도 보도 못한 그런 분야인데 그냥 오를 것 같아서 그 종목을 산다, 열심히 모아가지고 그런 식으로 투자를 한다는 거는 너무 무책임한 것 같아요. 여기에 한번 빠지면 진짜 답 없습니다. 내가 개별 기업에 투자하고 싶다면 적어도 그 회사가 뭘 파는지, 또 수익 구조가 어떤지, 사업을 통해서 돈은 잘 벌고 있는지 정도는 알고 매수를 하셔야 돼요. 자, 2번입니다. 그 기업의 전망과 장래에 대한 구체적인 상상이 가능한지입니다. 막연히 잘 될 것 같은데 하는 수준의 상상 말고 정말로 구체적인 상상이 가능해야 돼요. 주변의 사람들이 그 기업의 아이템을 사용을 하는지나 평판이 어떤지, 그러니까 사용했을 때 만족도가 어떤지 유심히 한번 살펴보세요. 특히 만약에 내가 오랜 기간 동안 이 기업의 아이템을 썼는데 그 기업이 발전하고 있는지 퇴보하고 있는지 잘 알 수 있으실 겁니다. 애플을 예로 한번 들어볼게요. 저도 아이폰 5부터 이 아이맥을 약 7년간 사용을 해왔는데요. 어느 날 정신을 차려보니까 제가 앱등이가 되어 있더라고요. 이 앱등이란 단어가 왜 생겼을까요? 한번 애플을 써본 사람은 계속 애플을 쓰거든요. 제가 직접 한 7년 동안 써보니까 이 애플은 이 다른 기업과는 다르게 뭔가 차별된 그런 문화가 있습니다. 이 애플만의 아이덴티티라고 해야 될까요? 기술력도 기술력이지만 이 애플만의 이미지, 그러니까 문화, 그놈의 사과간지 인정할 수밖에 없죠, 이 부분은. 그리고 제가 결정적으로 애플에 투자를 해야 되겠다는 결심을 한 계기가 있는데요. 제가 예전에 중국 출장을 간 적이 있었는데 가서 보니까 중국 사람들이 애플 제품을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아니, 길 가면 다 애플 쓰고 있어. 다 아이폰이야. 그래서 내친 김에 중국에 있는 애플 매장을 가봤는데 와, 사람이 진짜 너무 많은 거예요. 이 규모가 장난이 아니죠. 이렇게 큰데도 사람이 바글바글 했고요. 대부분 쇼핑백 하나씩 들고 나가더라고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중국 시장에서도 이 애플의 파워는 상당했습니다. 이렇게 제가 몇 년 동안이나 애플 제품을 사용을 해봤고, 또 이 애플의 제품이 잘 팔리고 있는 모습도 봤고 직접, 또 그 당시에 한국에 돌아와서 어느 정도였더라? 그때 이제 에어팟이 출시된다고 했었어요. 그래서 막 귀에다 꽂는데 사람들이 그거 보고 콩나물이냐고 놀렸잖아요. 그래서 저도
무선 이어폰? 무선 이어폰이 과연 성공할 수 있을까? 그 전에도 블루투스 이어폰은 나오긴 했으니까. 근데 쓰임이 그렇게 좋지 않았었거든요. 그래서 과연 성공할까? 그때 저는 어느 정도 일부 애플에 투자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몇 년 지나니까 지금 보니까 귀에 다 꽂고 있는 거예요, 콩나물을. 오히려 이제 유선 이어폰 쓰면은 그게 더 눈에 띄고, 애플이 영향력이 대단한 거구나. 무선 이어폰 시장에서 지금 현재 에어팟이 1위를 달리고 있는데, 그러면서 제가 느꼈죠. 애플 TV, 에어팟, 애플 워치, 아이폰, 아이패드, 또 뭐 있어? 맥북, 아이맥, 그 다음 애플 카드 생겼죠? 그리고 이번에 또 WWDC에서 앞으로의 변화를 예고했습니다. 애플만의 생태계를 더 강화시키려는 것 같은데 주주로서 상당히 기대가 되네요. 그러다 보니까 이 애플의 기업에 대한 장래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그려지기 시작하더라고요. 이 반대로 애플 못지않게 우량하고 유명한 이 아마존과 마이크로소프트가 있는데요. 이 두 종목을 제가 사지 않았던 가장 큰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 아마존과 마이크로소프트에 대해서 제가 잘 이해하지 못해서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기업에 대한 장래가 그려지지가 않았고, 특히 사업 구조를 제가 잘 이해를 못하겠더라고요. 관심도 그렇게 크지가 않았고, 그래서 더 이상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이 워렌 버핏도 실제로 자신이 가장 잘 이해하고 있는 그런 기업에 투자를 해서 돈을 벌었죠. 대표적으로 코카콜라가 있고요. 워렌 버핏은 지금도 코카콜라를 아주 좋아하고 또 계속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또 전설적인 펀드 매니저였던 월가의 영웅 피터 린치도 던킨 도너츠로 엄청난 수익을 얻었습니다. 버핏은 자신이 좋아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먹고 또 앞으로도 먹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투자했다고 말했죠. 이처럼 우리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스스로 이 미래의 예상이 어느 정도 되는 그런 분야에 투자를 하는 게 좋습니다. 3번입니다. 기업에 대한 믿음과 확신이 있는가? 그 기업의 장래를 타인에게 묻고 있지는 않은가? 코로나 이후로 동학개미 운동이라는 말이 생겼죠. 저는 이 시기에 많은 분들이 주식에 관심을 갖게 됐다는 측면은 참 긍정적인 변화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반대로 우려가 되기도 하더라고요. 요즘 가장 많이 보이는 질문 중 하나가, 저 주식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데 그냥 삼성전자에 몰빵해도 될까요? 아니면 삼성전자만 계속 투자하면 될까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아요. 저는 만약에 본인이 남들한테 그 기업의 장래에 대해서 계속 묻고 있다면 다시 한번 진지하게 고민을 해보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삼성이라는 기업은 진짜 좋은 기업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1, 2번이 충족되지 않는다면 아무리 좋은 기업을 사도 실패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져요. 내가 이 기업에 대해서 잘 모르고 확신이 없기 때문에 이 기업이 성장할 때까지 기다리고 버티지를 못하니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단기의 오르내림에 돈을 건다는 거는 이 투자라는 단어보다는 투기라는 단어에 조금 더 가깝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 생각에 진짜 주식 투자는 그 기업의 현재 가치와 이 미래 가치를 스스로 한번 따져본 다음에 그것을 기반으로 믿고 투자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당장 한두 달 뒤에 좋은 수익이 나기를 바란다? 그것 자체가 넌센스예요. 사업을 해보신 분은 잘 아시겠지만 1년 안에 혁신적인 아이템을 만들어내서 이 급성장하기란 상당히 힘듭니다. 한 달, 두 달, 그리고 뭐 반년 만에 좋은 수익을 냈다 하면은 그 기업의 가치가 진짜 그만큼 성장했다는 게 아니라 그 기업이 좋아서 그 기업에 관심이 높아져서 주식을 사는 사람이 많아졌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수익률이 높아지는 거예요. 잘못된 투자 정석을 알려드릴까요? 평소에 관심도 없던 어떤 유명 기업에 주식이 급락하는 것을 보고 유명한 기업인데 떨어졌으니까 당연히 오르겠지 하고 그런 마음에 투자를 합니다. 그러고 나서 하루 종일 주가창을 계속 들여다보는 거예요. 떨어질 때마다 안절부절 못합니다. 불안하니까 증권 전문가 분석도 한번 찾아보고 여기저기 질문도 하면서 내가 산 주식 잘 산 거냐고 계속 묻습니다. 기업에 대해 잘 알지도 못하고 장래도 모르고 확신도 없고 1, 2, 3번에서 다 걸러지죠. 이 투자는 좀 실패한 투자라고 보셔야 돼요. 좀 진지하게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이거 안 그러면은 정신적으로 상당히 피곤해집니다. 주식 장기 투자에 실패하는 분들이 대부분 여기에 해당됩니다. 우리나라만 해도 주식을 보유하는 게 평균적으로 1년도 안 되더라고요. 반면에 내가 그 기업에 대해서 어느 정도 잘 이해하고 있고 그 기업의 장래에 대해서 구체적인 상상이 어느 정도 된다면 그것들을 기반으로 그 기업에 대한 신뢰와 확신을 가지고 있다면 단기간의 주가의 흔들림에 크게 개의치 않게 됩니다. 이게 투자다운 투자겠죠. 자, 결론입니다. 결국 1, 2, 3번 모두 비슷한 이야기고 또 이어지는 내용인데요. 여러분들이 개별 주식 종목을 매수하시기 전에 이 중에도 만약에 하나라도 갸우뚱한다면요, 잠시 매수를 보류하시는 게 좋습니다. 재무제표를 보고 기업 분석을 하시기 전에 이런 부분들이 충족이 됐는가 한번 셀프로
체크를 해보시고 그런 다음에 분석을 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차를 사고 집을 살 때 사진 하나만 보고 사지는 않죠. 남들이 좋다고 한다고 덜컥 그 비싼 거를 사지는 않잖아요. 가서 이것도 따져보고 저것도 따져보고 굉장히 꼼꼼하게 살펴본 다음에 그런 다음에 사잖아요. 주식 투자도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하셔야 돼요. 이게 워낙에 투자가 절차가 너무 간단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좀 어려운 것 같은데, 특히 개별 종목일수록 이 과정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되게 쉽게 투자하게 돼버린다는 거죠. 저도 개별 주식 종목을 일부 가지고 있지만 ETF가 메인 비중이고요. 개별 주식은 어디까지나 이 서브로 가져가고 있습니다. 정리를 해드릴게요. 나는 이제 기업을 선별하고 분석하는 능력이 어느 정도 길러졌다 판단되시면 개별 종목 사시면 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면 나는 공부할 자신이 없고 그냥 맘 편하게 시장 수익률 따라가겠다, 안전하게 투자하고 싶다 하시면 그냥 ETF만 사셔도 충분해요. 근데 꼭 나는 이 개별 주식 종목 너무 사고 싶다, 그럼 ETF로 어느 정도 본인의 훈련이 된 다음에 그 기업을 좀 공부를 해보신 다음에 제가 말씀드린 이 1, 2, 3번 한번 체크를 해보시고 신중하게 매수를 하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네, 오늘은 개별 주식 종목에 대해서 언급하는 건 제가 이번 영상이 처음인 것 같아요. 보통은 잘 언급하지 않는데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기도 하고요. 또 이게 ETF 투자하는 거랑 개별 기업에 투자하는 거랑 이게 좀 달라요. 확실히 개별 기업 종목을 매수하는 게 기분이 뭐랄까요, 조금 더 재밌기는 합니다. 확실히 그 기업의 일부가 됐다고 생각을 하면 행복해요. 여러분들도 개별 기업 종목에 투자하셔도 되니까 당연히 괜찮습니다. 근데 조심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만큼 아무데나 막 싸면 안 돼요. 절대 꼭 신중한 투자로 좋은 결과를 얻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